누나, 쌤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네,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님들과 많은 이웃분들을 성원의 힘입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 네, 그래서 기념해서 제가 좀 머리를 바꿨죠. 네. 파격적인 헤어 네, 변신을 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을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가 8월까지는 사실 대주주 네. 양도소득세 때문에 바빴죠. 네, 바빴어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별로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네, 하나 거래-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9월 초에 약간 한가해졌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근데 저희가 또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원래 이제 6월달 이후에 급격히 증시가 나빠졌다가 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약간 다시 좀 회복될 기미가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네. 주식을 보고 있고요. 이제 연초부터 사실 정부가 코스닥 네, 활성화 정책을 뭐, 되게 많이 펼치고 있었어요. 뭐 벤처펀드도 만들고 벤처펀드 손공제도 만들고, 조금 해주고 네, 손공제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코스닥 처음 간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저 레버리지 샀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랬는데 다시 좀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조금 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잘 되기를 그래서 정말 다시 우리나라 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또 저희가 세무사니까 세금 알려드려야죠. 세금 관련된 얘기를 찾아보려고 막 봤더니 네. 이슈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최근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IPO라든지 네. 상장, 이전 이전 상장 이런 상장하다든지. 것들 이야기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네. 네. 첫 번째로 디지캡이 나오네요. 네. 디지캡은 코넥스 시장에 네. 있다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이전 상장하는 건데 네. 보니까 9월 7일에 수요일 날. 상장 예정이네요. 이미 수요 예측은 끝났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밑에도 이제 많은 주식들이 상장을 앞두고 앞두고 있고, 있거나 뭐 이전 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네네. 주식들이 있네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네네.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저 나름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노브 노브 메타파마 메타파마. 뭐 이런 것도 네, 보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툴젠도 뭔가 네, 지나가네요. 툴젠도 있고요. 코넥스 대장주죠. 저희가 먼저 이전 상장과 관련된 세금 먼저 이야기를 네. 드릴게요. 코넥스 대장주가 있죠. 네, 툴젠, 툴젠, 아까보다 노브 메타파마, 그다음에 지노믹트 이런 뭐 애들.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일단 이전 상장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상장하면은 대주주 상장 그 시장에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하셨지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언제 시점에 시장 요건을 따져볼 거냐인데 네, 양도하는 시점에 어느 시장에 있는지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코넥스 시장에 있었는데 팔 때 보니까 이전 상장에서 코스닥에 가 있다. 그러면 코넥스의 요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거죠. 네, 네. 아, 대주주 요건이 코넥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분율로는 4% 그리고 네. 가액으로는 10억이 10억. 기준이 되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15억이 되는 되는 건데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넥스 시장에서 11억 정도 가지고 직전 있는 사람 3년도 말에 네, 직전 사업연도 말에 11억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분하시면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이전 상장에서 코스닥으로 갔다. 그럼- 그러면 그때는 이전 사업연도에 코스닥은 15억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11억을 가지고 있는 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식이 이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 파셨을 때 세금을 고려하시는 거랑 그 후에 파셨을 때 차이에 대해서 네. 언제 처분하실지 예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전 상장 말고 상장을 앞두고 네. 있는 애들 있죠. 아까 보면 뭐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네, 이런 애들.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는 비상장인데 아예 상장을 해서 뭐 코스닥으로 가든지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약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주 나빠진다기보다는 세금 측면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좋아진다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네. 소액주주도 세금을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세율 차이는 있는데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렇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비상장은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 거래가 없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대주주여야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상장 상태에서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상장하고 장내에서 처분하시면 소액주주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되시는 거죠. 네, 상장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똑같이 2%, 15억 현재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준이죠. 네네. 정말 세금적으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보통 저희가 보면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코넥스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취득 단가가 굉장히 되게 많은 네. 사람도 많고 액면가인 사람들도 네. 꽤 되시고 그래서 양도세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와, 이렇게 수익이 많았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당장 처분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오래오래 더 오래 갖고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그래서 때는 증여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방법일 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양도세 계산은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선입선출을 한다든지 뭐 때에 따라서 후입선출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한 번쯤은 양도세 계산을 해보셔서 실제 세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현재 취득 원가를 좀 올려서 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은 또 네, 없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후 수익률에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네. 있고 또 세금적으로도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예, 누진세가 양도 차익이, 되죠. 네, 3억이 3억 넘어갈 이상이면 경우에는 25%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에 관련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 쌤 누나 쌤 언니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10년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번 여기까지.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친절한 AS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해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 열혈 구독자님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